청주 구도심에서 살짝 북쪽 충북선 열차 주변을 보겠습니다. 이 꿈이 아직도 살아남아 있어요. 이 보령선, 내포철도 이런 식으로 아직도 이 지역은 횡단철도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청주, 증평, 충북 요쪽이 좀 사는데 네. 증평군 의회 북이면 소각장 증설 사업 안 돼. 그리고 북이면 집단 암사망. 근데 여기가 각종 폐기물 태우는 소각하는 데가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증평군 분들이 많이 피해를 입고 멀고 청주에서는 청주는 오히려 멀으니까 별 증평은 신경 안 바로 쓰고. 옆이고 예, 방치한 거죠. 이게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폐기물 업체입니다. 청주시장의 공약이 소각장 억제, 소각량 감축. 서해선이 하나 들어옵니다. 여의도까지 가는. 여의도? 지금 이게 저는 GTX보다 더 파급이 클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서해선 라인이. 김시덕 박사의 도시 야사, 오늘도 직축국복 전국을 기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여러분께 재밌는 도시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도시로 찾아가는 김시덕입니다. 네, 자 요즘 이제 전국으로 저희가 네. 여러분 찾아 돌아다니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뭐 청주, 이제 세종 네, 뭐 그렇죠. 이런 쪽을 이제 주로 많이 살펴봤는데. 청주의 구도심을 좀 봤었죠. 그랬죠. 도청 인근에 저희 또 처가도 한번 네. 갔다 왔고요. 오늘은 어디를 갑니까? 오늘은 청주 구도심에서 살짝 북쪽. 그러니까 청주가 근대화될 때 핫했던 떴던 충북선 열차 주변을 보겠습니다. 청주의 북쪽, 구도심 북쪽. 예. 그러니까 이게 옛날 연초창이라든지 해가지고 무심천 지나가지고 무심천. 산업공단 쪽으로 가는 철도였죠. 네. 저는 이제 한 번도 타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예. 그게 이제 여러분들 특히 이제 요즘에 제가 이 시즌 2가 정프로님 맞춤으로 좀 진행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근데 아마도 청주 대전 분들은 하신 적이 없을 거예요. 거의 이게 원래는 그렇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네. 산업철도라는 성격이 강했고 무연탄이라든지 석탄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주 이 충북선이 옛날에 청주 시내를 가다가 지금 밖으로 빠져나왔거든요. 그래서 청주역을 거의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역이 돼버리는. 그리고 청주가 계속 강조하듯이 열차가 아니라 버스의 도시가 되는 네네네네. 원인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청주 사람인데 서울 간다고 할 때 네. 굳이 청주역에 가서 조치원에서 경부선 갈아타고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버스가 가면 금방이니까. 버스가 금방이니까 바로 그 감각인 거죠. 네네. 그래서 그 전까지 청주 사람들은 네. 굳이 우리가 왜 조치원에서 갈아타고 가야 되냐는 불만이 있다가 경부고속도로 뚫리고 나서는 곧바로 그냥 버스로 가게 되는. 네네네. 근데 그런 비운의 역사란 비운의 역사. 그런 관계가 왜 일어났는가? 네. 그리고 이제 청주가 그래서 충북선으로 약간 소외받은 느낌이 있는데 충북선 덕분에 뜬 동네가 두 개가 있죠. 충북선이 있음으로 뜬 동네. 뜬 동네가 두 개가 있습니다. 무슨 동네? 하나는 조치원이고 경부선과 충북선의 교차점으로서 마치 경부선과 호남선의 갈림길로 대전이 뜬 것처럼 네네네. 약간 작은 규모지만 조치원도 그 정도로 뜬 거예요. 그래요? 그 전까지 조치원은 원래는 아무것도 아닌 동네였고 침산리라 부르는 정말 작은 동네였고. 그래요? 예. 조치원이 복숭아? 복숭아죠. 그죠? 네. 조치원 시장 가시면 요즘 세종 전통시장이라도 있는데 가면 복숭아 주시하면 안 됩니다. 무슨 복숭아를 먹을 거냐를 말을 해줘야 되는. 종류별로 구분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조치원 복숭아. 조치원 복숭아 유명하더라고요. 네. 지난 6월에 갔을 때 시장에 정말 여러 종류의 복숭아가 깔려 있어서. 청주의 그 열차 때문에 뜬 동네가 이제 조치원. 그렇죠. 한 동네가 조치원, 또 한 동네가 그리고 어디예요? 청주를 지나서 충주 가기 전에 있는 음성 가기 전에 있는 네. 증평이라고 하는. 증평. 왠지 증평하면 사람들은 이제 그 지역 아닌 분들은 그 먹는 증편을 떠올리는데 그 하얀 떡이요? 네. 사실 죄송한 말이지만 증평이 그렇게 유명한 동네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네네네. 땅보다 작아서. 근데 이 증평이 이 충북선 때문에 떴다는 이유는 덕분에 떴다는 이유는 충북선도 오늘 천천히 말씀드리겠지만 천천히 연장시켰어요. 워낙에 좀 그 조치원부터 대충 괴산까지는 길이 평지인데 네. 거기부터 충주는 이제 험하거든요 길이.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오래 걸렸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증평이 종착점이었어요. 그래요? 조치원발 증평 착 이런 식으로 조치원에서 증평까지 가는 거예요? 딱 가는 거였어요. 그때는 증평을 안 그랬고 청안이라 불렀습니다. 청안? 청안군이란 군이 있었어요 예전에.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 하는데 어렴풋이. 왜냐면 저희 엄마 자꾸 이 엄마에 대해서 죄송한데 이제 시즌2는 뭐 맞춤형이니까.
그 그냥 약간 뭐 농담처럼 네. 부를 때 이제 저희 친척들 모이 부르면 청안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거죠. 바로 그거죠. 아. 지명은 보수역이기 때문에 청안이에요. 예. 원래 이름이. 예. 아. 청안군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다가 이제 그 흩어지고 하면서 일본 네. 괴산 들어가고 청주 들어가기도 한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원래 청안역으로 23년에 개통을 했고 1923년. 1923년이요? 예, 오래됐어요. 아 그때부터 증평은 원래 조금만 그냥 뭐 면 뭐 그 정도 규모였다가 네네네네. 갑자기 확 커진 거예요. 조치원 대전급으로. 그 역 때문에. 역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2014년이죠 아마. 그때 결국 증평이 군으로 독립하게 된 괴산으로부터. 아 지금 현재 증평 군입니까? 군입니다. 독립했습니다. 괴산은 자꾸 돌아오라 그러는데 증평은 웃기지 말라고. 우리는 광명이나 이런 데처럼 시로 나가겠다는 꿈도 있는 증평이. 증평이. 아 그래요. 가지고 굳이 합병한다면 청주랑 합병하지 우리가 왜 괴산이랑 합병하냐. 아 증평 입장 그거예요? 증평이 청주 생활권이거든요. 아 청주공항 넘어서 바로 증평이니까. 멀지 않죠. 잠깐 지도 보여드릴게요. 네. 이 지역 지금 말씀드리는 거 거의 모르실 거라 대부분 분들이. 그러니까. 증평이 그래서 별명이 작지만 강하다고 증가포르라고 요즘에 부르고 있습니다. 아 싱가포르, 예. 싱가포르. 그래서 예전 군수분이 증가포르의 꿈이라는 책도 내셨고 뭐 일면식도 없지만 그분하고 야, 여기가 지금 증평입니까? 이렇게 크지 않을 텐데. 아니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려고 네. 우선 세종시 조치원이 여기입니다. 요게 편하시겠네요. 네. 세종시 조치원이 여기고 네. 그 뭐 홍익대나 고려대학교 캠퍼스 있는 좌하단. 예 여기에 푸른색이 KTX랑 경부선인 거고 여기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충북선이에요. 이렇게 아 오른쪽 위에서 이렇게 왼쪽 아래로 예. 내려오는 게 충북선. 예, 그렇죠. 가면 충주 나오겠죠. 흐름상 아 충북선 열차가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물론 경북선과 더불어서 사람 별로 안 타기로 유명한 역이긴 한데 철도긴 한데 저기 그러니까 세종에서 시작을 해서 세종 조치원에서 시작해서 조치원에서 시작해서 오송역을 지나서 그러니까 오송이 지금은 KTX로 네네네네. 유명한데 원래는 한적한 충북선의 시골역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자꾸 주목하는 게 그랬던 오송이 바뀌고 있는 중이라 역세권 개발한다고 예. 그 변화를 좀 추적하는 중인데 그 지나서 그 다음에 청주역이 있습니다. 청주. 존재해요. 청주역이라는 게 저게 시내에 막 있는 건 아닌 아니죠. 완전히 보면 동남북판에 있는 논이에요 주변이? 예 거의 옥산 뭐 저기 오송 다가서 있는 아 그런 수준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 청주역은 도청 근처에 있었어요. 처음에는 일기 청주역은. 뭐 그래야 되겠죠. 예, 그랬다가 좀 내려와서 이기 청주역이 나왔고, 아, 그랬다가 완전 히 밀어내버려서 지금처럼 충북선 전체가 지금 시외로 밀린 겁니다. 쭉 보통 그 철로 변경을 잘 안 하잖아요. 한번 해놓으면. 안 하죠. 아 근데 이렇게 세 번이나 옮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충북선 자체가 원래는 여객인데 네. 심지어는 수익도 좋았어요. 그랬다가 이게 제천까지 완성이 안 되는 바람에 붕 떴죠 노선이. 그러다가 50년대 들어서 40년 50년대에 이거를 여객으로서가 아니라 강원도 지역의 광업을 경부선으로 내려보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 연결선으로 완성시킨 거예요. 아, 공양까지. 강원도에서 판 석탄을 어쨌든 중앙선을 경부선으로. 서울 부산으로 보내야 되는데 네. 직접 보낼 수는 없으니까. 청량리 좀 머니까. 아 조치원으로 내려 보내서 네. 거기서 이제 위아래로 보냈군요. 그렇죠. 그래서 완성되다 보니까 성격이 바뀌어 버렸어요. 화물 그러니까 이제 산업철도로서. 네네네네. 여러분들 태백선 타볼 일이 거의 없을 것처럼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아.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로서도 굳이 이게 왜 시내로 다녀야 되냐 화물 철도 석탄 실은 게. 아 괜히 석탄가루 날리고. 그리고 철도청도 옛날 철도청이니까 이게 귀찮잖아요. 시내로 지나가면 이 석탄이 그러니까 빼버린 거예요 밖으로. 네. 그래서 청주역은 사실상 이름만 청주역인데 네. 정말은 기능을 거의 하지 않는 청주 사람들이 타지 타본 않는. 적이 거의 없는 네. 역이 됐죠. 청주역 다음이 오근장역입니다. 오근장? 오근장역에 그나마 조금 더 타요 청주 시민들이. 아 그래 오근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제 어디냐면 청주의 완전 구도심인 읍성 지역이라든지 네. 요즘 핫한 중앙시장 근처 네네. 해서 현대미술관 옛날 연초창 네. 그 이제 나가면 서울 가는 길이잖아요. 아. 그 넘어가니 율량동이라고 지금 가장 핫한 율량. 곳입니다. 네네네. 율량 바로 위에요. 오근장이에요. 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가까운 거예요. 청주보다는. 네네네. 그래서 사실상 오근장역이 청주역이라는 생각들을 했죠. 물론 안 타지만 거의. 네. 오근장역 다음이
다음은 사실은 이제 청주공항이 있는 거고. 아, 그러다 네네. 보니까 좀 이제 엮인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담이지만 좀 올라가면 오창이라고 있거든요. 오창. 예, 오창은 지금은 청주시로 묶여 있지만 네. 옛날엔 도시였던 청주시하고 농촌이었던 청원군이 있었죠. 네. 그 도넛 모양으로 감싸고 네, 있는 네. 청원군의 중심지가 오창이었어요. 아, 오창이 뭐 산업단지 좀 있고 뭐 이런 요즘에 그렇죠. 거죠. 요즘 요즘에 지금 청주시 북쪽에 신도심으로 5성급으로 뜨고 있습니다. 사실 오창도에서 현지 분들은 많이 투자하세요. 네네네. 보면 이 색깔이 예쁘게 이상하게 칠해져 있는 공업단지가 있는 거죠. 군사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칠하진 않는데 중요 산업 시설은 이렇게 이렇게 애매하게 색을 칠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뭐였? 위성 사진도 볼 이게 때. 뭐였더라? 네, 과학산업로 23. LG 에너지 솔루션. 전략 산업이죠. 전략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짝 여러분이 온산이나 울산 보셔도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알록달록하게.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얘기를 왜 끝냈냐면 오창 자체를 여러분이 관심 가지셔도 좋을 뿐더러 네. 오창이라는 이름하고 방금 말씀드린 오근장이라는 이름하고 같은 연원이에요. 오창 오근장. 원래 오근창이래요. 오근창. 오근이라는 창이 있었던 거 창고가. 아. 근데 거기서 중간 가운데 빼면 오창이 되는 거고 네네. 그 발음 바꾸면 오근장이 되는 거고. 사실 그러니까 같은 상업권이다 여기는. 네. 그러니까 청주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역을 쓰긴 하지만 사실은 옛날 농촌 청원군 시절에 여기다 네네네네.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약간 기획부동산이랄까 그거까지는 아니겠지만 뜨고 있는 게 여기 보시면은 증발산이라고 있죠. 증발산? 예. 청주 테크노폴리스라고 하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요즘 좀 건설 중입니다. 네. 아직 완공이 안 됐어요. 한국의 특징 공단은 완공 안 됐는데 아파트가 먼저 완공되고 있는 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푸르지오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들은 한 15짜리는 기본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네. 북청주역이 들어와요. 요 근처에. 뭐에 연결되는 역이에요? 이 청주 충북선역이고 충북선인데 네, 오근장역 다음으로 동쪽에. 그럼 선로를 다시 뚫어요? 아니 이제 역만 만듭니다. 아, 그 선로에? 네. 아. 그래서 이 테크노폴리스를 이제 노리고 그리고 오창도 노리고. 그래서 지금 예상컨대는 이게 사실상 청주역 기능을 할 거다. 이게 지금 율량도 떴고 요즘에. 네네네. 그리고 보시면은 산업단지 SK 하이닉스 있고 한 거기 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철도가 있는 곳이 그러니까 어디와 어디를 잇는 거예요? 지금 계속 충북선. 충북선. 조치원과 어차피 저거는 제천. 그냥 화물 열차잖아요. 근데 여객도 해요. 하긴 해요. 하는데 아. 이제 화물 성격이 짙고 멀다 보니까 청주 사람이 안 쓰게 된 것뿐이죠. 오근장을 그나마 좀 썼지만 역시 멀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만약에 증발이 아직 여기 위치가 아닌데 이 위치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무심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그 연초창이 있고 강 넘어와서 이쪽이 지금 새로운 중심이잖아요. 네. 가경동 터미널도 있고 저기 공단이 있고 테크노폴리스가 이어지고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위치가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미래의 청주역이 될 거라 예상하고 네 번째 청주역. 다들 여기다 열심히 임시 건물들을 짓고 있다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많은 분들이 임시 건물? 예상되는 위치에 나중에 보상 받으려고. 아이고.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 이제 예민하죠. 네, 약간 뜨거운 감자라. 네. 여기 어딘가예요. 거기 또 복숭아나무 좀 포도나무 좀 많이 들어가. 거기 예상을 쭉 따라가지고 이렇게 쪼쪼로 심겠죠. 컨테이너 갖다 놓고 막. 네. 근데 그런 아주 핫한 지역이다. 이렇게 되면 예전 청주시하고 청원군이 좀 분리돼 있는 건데 여전히 네. 중간에 이어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아마도. 오근장. 오근장. 그 다음 역은요? 그 다음 역이 이제 북청주 다음에 오근장이고 네. 그 다음에 가면 선로가 보면 손 안 댄 게 티가 나죠. 줄줄 휘어요. 휙휙. 네네네. 이렇게 공항 따라가지고 네. 내수읍 지나고 옛날 북일면 그다 올라가면 손병희 선생 유허지가 나오고 그 독립운동가. 네네. 근데 여기 북이면이라는 데인데 이거 살짝 말씀드리려고요. 여기는 지금 논입니까? 방금 보여주신 데가? 논과 이제 각종 이제 교회 산업이랄까요? 폐기 무슨 뭐 정비 공장 이런 게 몰려 있습니다. 네네네. 사실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청주 증평 충북 요쪽에 좀 사는데 네. 증평군 의회 북이면 소각장 증설 사업 안 돼. 이게 뜹니다. 거기 뭐 예. 소각장을 좀 늘리려고 하고 있나 보죠? 그렇죠. 그리고 북이면
집단 암사망 어? 이런 게 나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저거? 소각장 때문에?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위치상 청주시긴 합니다. 근데 율량동에서 더 올라가 가지고 청주공항도 지나서 제일 끝에 있어요. 북이면이. 네. 그 바로 옆에 증평군청이에요. 근데 여기가 뭐 이런저런 기업 찾아보면 금방 나오는데 워낙 유명해서 네. 각종 폐기물 업체들이 많아요. 태우는 소각하는 데가 많아요. 근데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유를 아직 확정 못했는데 지금 재조사 중인데 집단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증평군 분들이 많이 피해를 입고 그 바람 여기 가로막고 멀고 청주에서는 청주에서는 오히려 멀으니까 별로 증평은 신경 안 바로 쓰고. 옆이고 예. 안 쓴다니까 야, 방치한 거죠. 그렇죠. 네네네네. 그래서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면 참 이게 끔찍한 일이라 지역은 이제 이런 느낌입니다. 한적하죠 그냥. 금화밀리. 예. 근데 뭔가 이렇게 공장들이 있고 예. 뭐 이건 여기까지는 교회의 풍경이죠. 네네네. 근데 보면 이제 이런저런 이게 그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폐기물 업체입니다. 굳이 제가 가게를 회사 이름 안 말하겠습니다. 네네네. 이게 충북선 철도가 지나가고 있는 거고 아, 네. 지금 사진상 왼쪽 부분이 증평이고 오른쪽이 청주입니다. 제가 지금 북쪽에서 남쪽으로 네네네.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고 충북선 내수역 증평역 이렇게 있는 이제 갑니다 이렇게. 네. 근데 보면 지난 6월이니까 한 지방선거 때였잖아요. 네. 청주시장의 공약이 소각장 억제, 소각량 감축. 청주시예요. 청주시입니다. 청주시니까 네, 일단 네, 북이면 이게 공약이 나올 정도로 아, 이 이슈가 좀 청주에선 컸군요. 예 이런 식으로 소각장 업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거를 빼라는 게 지금 이 증평과 북이면 쪽의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소각장 업체를 정치인에서 또 그런가 봐요. 이 종친이었나 봐요. 뭘 하는 모양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수도권에서 공장 증설이 억제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쪽에서 해결해야 될 일부 좀 약간 위험한 폐기물들이 일로 왔대요. 청주가 좀 보셨지만 네. 오창하고도 사이 끼어내야 붕뜬 땅이거든요. 그리고 청원군청 시절에 네. 집중적으로 허가를 해줬다는 음모도 좀 있어요. 음모론도. 그거를 허가를 해주면 어쨌든 뭐 지자체 입장에서는 돈이 좀 들어오고. 그리고 어차피 청주시 넘어가면 이제 우리 모르니까. 아, 보면 약간 그 청주도 그렇고 세종도 그렇고 그 청주시는 청원군하고 통합한 게 있었고 네. 세종시는 연기군에서 바뀐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직전에 군수들이 막 허가를 해준 게 좀 있어요. 보면 약간 묘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그 말기에 집단으로 풀어준 게 좀 있더라고요. 뭐 정확하게 뭐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나. 좀 애매하나. 이거 왠지 좀 시기상 왜 하필이면 요때 집중돼 있을까? 각종 건물의 양성화라든지. 아, 갑자기 막뭐 용적률 높여주고 뭐 예. 이런 등등의 그런 것들. 거죠. 에이. 그래서 이제 북이면은 좀 그때 증평은 안 넘어갔고 오창으로 넘어갔는데 이제 이런 풍경이 펼쳐지는 거죠. 오창 가면 논 네. 넘어서 다시 도시가 펼쳐져 있는. 아주 사진 멋지게 찍으셨네요. 예, 여기 좀 뷰가 좋아가지고 요즘에 청주 북쪽이 다 이런 풍경입니다. 아, 논 한복판에 도시가 탄생하고 있어요. 네네네네. 그게 충북선과 KTX가 만들어내고 있는 풍경이고 이게 오창의 현재 풍경. 진입로. 완전 엉망진창이죠. 진입로 쪽은 옛날 청원군청시 때 있었던 외곽이고 안쪽은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고 네. 교통 같은 게 좀 아직 불편한 아직 곳이 불편합니다. 많겠네요. 차로 다녀야 돼요. 이제 아파트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쪽 부영도 들어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 요 동네 풍경. 네. 그래서 증평군청이 이 문제에 좀 예민하다. 이렇게 보시면 증평이 이렇게 이제 증평입니다. 네. 증평이 요만해요. 이제 크기를 비교해 보면 청주시가 사실 뭐 이만한데 네. 조그맣게. 네네네. 그리고 괴산이 옆에 크게 있고 괴산군하고 이게 많이 나오는 거니까 괴산이 이만한데 증평은 요만한 거죠. 아, 서울과 광명 정도? 증평 입장에선 조금 불안하긴 하겠네요. 그죠? 불안하죠. 예. 그러니까 독립했는데 돌아오라고 하는데 심지어 예전에 괴산군수가 네. 통합 신청서를 증평군하고 허가를 안 받고 냈대요 정부에. 그러기도 하는. 굉장히 그 증평면에선 많이 입장이 좀 불쾌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더욱더 우린 통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근데 증평은 괴산이랑은 죽어도 안 한다. 예, 죽어도 안 차라리 한다. 할 거면 청주랑 청주랑 하겠다. 하지. 마치 경기도 구리시가 남양준 자꾸 구리 보고 오라 그러는데 차라리 우리가 저 중랑구로 가면 중랑구로 갔지. 망우리의 리가 우리 구리의 리인데
그런 수준이죠. 아 그래요? 심지어 청안군도 일부는 청주에 가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 자 증평 예. 지나서 지나면 충북선은 이제 괴산. 보천이라고 나오고 이제 음성에 들어갑니다. 음성역. 아 음성. 근데 보시면 읍내는 이제 근청은 역인데 한참 떨어져 있죠. 네. 여기는 원래 이랬어요. 역은 역이고 군청은 역이고 거리가 좀 있네요. 좀 있어요. 그래서 23년, 28년 그 시점에 공사할 때부터 여기 말이 많았어요. 음성에서 이거 좀 땡겨달라고. 우리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땡겨주면 산 넘어가면 이제 곧바로 경기도거든요. 아 그래요? 족산, 안성, 이천이에요. 이거랑 연결시키겠다고 우리는. 근데 밑에다 예, 해버렸군요. 이게 도저히 선형이 안 나와가지고 네. 증평 마무리 지으면 네. 증평은 그래서 현재 인구가 괴산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요? 넓이는 훨씬 작은데 증평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더욱더 통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증평으로서 증평에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청주의 베드타운 느낌이랄까? 마치 세종이 대전의 신도시인 것처럼 네네. 요즘 증평은 약간 청주의 신도시 같은 느낌? 그리고 산업도 많아요. 증평에? 네. 그래서 스타벅스가 있어요. 증평에. 이게 증평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아 이게 어떤 뭐 상징이 상징. 될 수 있죠.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아. 충북 증평점. 아 그래요? 예. 이게 근데 괴산은 없거든요. 아 괴산은 없어요? 없죠. 볼까요? 자주 오실 수도 있을 수 있어. 아닌데. 그렇지. 증평이 나와요. 괴산구 스타벅스 쓰면 증평이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거 자체가 좀 묘한 거긴 한데 아 그러네요. 괴산 치는데 왜 증평이 나와? 이런 거죠. 마치 일본 검색하는데 왜 한국이 나와 이런 수준인데 이러다 보니 여기 스타벅스도 있는 우리가 왜 굳이 이제는 반대로 증평이 괴산을 통합하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건데 청주가 청원을 흡수했듯이 증평은 그것도 싫은 거예요. 괴산 넓잖아요. 넓죠.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고 이거를 굳이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아 우리는 이제 싱가포르처럼 클 건데. 싱가포르. 예, 싱가포르라. 이거 참 흥미롭더라고요. 이 관계가. 네. 그래서 볼 때마다 저는 서울과 남양주 사이에 낀 이 구리를 보는 느낌. 알차게 큰 도시, 작은 도시죠. 네네네. 그렇게 이제 넘어가면 이제 네. 대부분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덕역이라고 있고 주덕역은 이제 철도사에서 교통에서 중요한데 처음에 좀 공사가 난항을 겪다가 유지들이 꼭 우리 동네에 철도 놔달라고 땅을 제공하면서 기부채랑 같은 거 했어요? 예. 20년대.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철도라는 게 도시를 만들어내는 살리는 사례로서 그런 의미에서 좀 주덕은 유명합니다. 네. 그래서 넘어가면 이제 서충주 농협이 나옵니다. 충주권이에요, 슬슬. 넘어가서 쭉쭉쭉 하면 이제 달천 나오고 이제 충주죠 완전히. 네. 충주역이 나오는 거죠. 충주역이 나와서 여기까지가 일단 끝인 건데 원래는 더 나갈 생각이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충주 강릉까지 갈 생각이 있었어요. 저 충북선이. 충북선이. 이 얘기는 나중에 드릴 텐데 네. 이거 다 강릉. 찍어두고 이게 한국이 보면 철도가 세로로 길잖아요. 이렇게. 그 호남선, 호남선, 경부선. 뭐. 근데 가로가 좀 약하잖아요. 네. 경전선 말고는. 근데 여러 개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동서로 관통한다는. 서해부터 동해까지. 그 중에 하나가 저 장항부터 네. 강릉까지를 잇겠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장항? 충남 서천군 장항읍 네네네. 군산 옆에. 예. 거기부터 공주를 지나서 조치원으로 들어왔다가 지금 보는 이 라인 따라 가지고 타고 충주 지나서 여기서부터 단양 갈 거냐 제천 갈 거냐를 고민을 했고 어쨌든 영월 넘어가서 거기서 강릉 넘어간다는 게 있었어요. 대강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저건 뭘 위한 라인일까요? 역시 뭐 산업용이 그러니까 이제 가한가요? 모든 걸 관통을 해야 되겠다는 동서로. 한국의 구조가 너무 서울과 부산 중심, 목포 중심이라서 이거를 깨기 위해서는 횡단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동쪽 충북 내륙이라든지 충남 서쪽 남부 지역을 네네네. 개발시키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죠.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것이 이 꿈이 아직도 살아남아 있어요. 이 보령선, 내포철도 이런 식으로. 아직도 이 지역은 그 종단철도의 횡단철도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기 있다는 거야 아니면 짓는다는 거예요? 꿈이에요. 이거 지을 거예요 언제?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네. 우리 충남 이쪽의 지자체들은 우린 짓고 싶어고 꼭 계획에 넣어주세요인데 국토부는 조금 봅시다인 거예요. 예전에 경부선으로부터 네.
충청북도로 가긴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어디서 이거를 갈라낼 것이냐. 마치 호남선의 분기를 대전으로 할 거냐, 오송할 거냐, 천안할 거냐 문제처럼 이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네네. 이때 후보가 하나는 부강이고 남쪽에 신탄진 위에 있는 네네네. 세종에서 가깝죠. 지금 세종에 들어갔죠. 그리고 내려가면 신탄진인 거죠. 금강으로 이어져요. 신탄진하고 부용은. 근데 옛날에는 같은 상할권이었습니다. 부강 부용장이라고. 네. 그리고 하나의 후보는 조치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20세기가 되고 나서 네. 금강을 통해서 강경부터 이렇게 또 오는 수운보다 철도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네. 만약에 부강역에서 가르면 나중에 장안까지 가기 힘든 거예요. 부강이 금강이 있어서 강물은 좋은데 나머지는 좀 외져요. 육로가 좀 외져요. 물길은 트여 있고. 네. 그래서 부강이 채택이 안 되고 조천에서부터 충북선을 갈라냈다. 근데 이 원래 원대한 계획은 공주를 가는 거였던 거죠. 공주가 철도가 한동안 없었잖아요. 근데 공주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 네네. 청주에 없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원래는. 공주도 꽤 큰 도시죠. 큰 도시죠. 네. 원래 세종도 대전 대부분도 공주였잖아요. 그렇죠. 대전 대부분이 원래 공주였다가 회덕군으로 넘긴 거잖아요. 네네. 중구나 동구라든지. 네. 그러다 보니까 조치원에 둔 거는 거대한 포석이 있었다는 거지. 근데 그런 흐름 속에서 증평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충주까지 열차가 놓였다는 거고 그리고 충주에서 더 넘어가서 조금만 더 갑니다 이제. 네.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낯선 지역이실 텐데 좀 설명이 필요하다 보니까 네. 충주는 여기입니다. 네네네. 위에 제천이 있고 의림지 아래쪽에 단양 팔경 시멘트가 네네. 있고 위가 영월이에요. 목표는 영월이었어요. 충주부터. 제천으로 가냐 단양으로 가냐였어요. 고민이긴 하네 이게. 예. 둘 다 당시로서는 오지였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뭐 차이가 없는. 지금도 가보시면 지금은 제천이 컸는데 교통 유지라서 네. 사실 비슷해요. 중앙선으로 가는 느낌은. 근데 뭐가 이렇게 좀 많이 나오는데 위주로 해야 좀 효율적인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이제 단양이 그게 이제 메리트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단양으로 하라는 얘기 있었고, 근데 사실 나오는 건 영월이었던 거죠. 강원도 남부의 요충지잖아요, 영월이. 거리나 이런 것만 보면 얼핏 보면 그냥 저 제천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지금 이게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도시 그래 지역이 보이는 건가? 많아가지고 그게 보이는 거죠. 그런가요? 예. 근데 그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목표는 여기 끝이 아니라 동해안까지 가는 거다 보니까 그것도 생각해가지고 하다가 네. 결국 제천으로 했고, 그래서 제천이라는 도시는 나중에 말씀드릴 것 같은데 영월로 가는 더 크게 말하자면 강원도로 가는 요충지로 관문으로서 제천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제천 자체는 충북이잖아요. 충북 제천. 근데 제천이 더 크지 못한 게 있어요. 강원도의 관문인데 충북인 거예요. 그래서 못 컸어요? 예, 만약에 제천이 강원도였으면 강원도 전폭적으로 밀어줬겠지. 원주처럼. 근데 우리가 굳이 충북을 밀어줄 필요는 없잖아요. 강원도가. 강원도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그래서 사실 제천이 불행은 그겁니다. 성공의 원인도 강원도 영월 덕분인 거고 더 크지 못한 것도 이게 충북이다 보니까. 그래요? 예. 이게 39년 당시의 영등포 개발지도. 당시의 개발지도예요? 예. 신도시 조감도네. 예, 조감도. 이대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지금도? 이대로 들고 걸으시면 답사가 그대로 됩니다. 이거를 왜 개발했냐면은 농촌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말하자면 지금으로 따지면 택지 개발. 그렇습니다. 20세기 중기에 조선인들이 밑집에 살 수 있도록 개발한 새로운 양식인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전통을 믿고 있는 거죠. 네네. 저 때도 집값 많이 올라서 고민이었나 봐요. 그렇죠. 소송당할 각오로 쓴 대한민국 부동산의 대기록. 김시덕 박사의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전국 서점에서 확인하세요. 고민들이 참 많으시네. 다 많습니다. 예. 이게 약간 충북이 좀 그래요. 옥천도 보면은 사실 네. 대전권인데 네네네. 이거까지 옥천이 대전에 뺏어버리면 너무 작아지니까 못 뺏어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금산도 원래 전라북도 건데 대전에 이제 금산. 가져왔었거든요. 근데 도로 돌려달라고 그러고 전북은 지금요? 예. 전북의 갈등은 논산에 뺏긴 게 좀 있고 황화면 근처에 네. 그리고 대전에 뺏긴 금산이 있어요. 이거 도로 돌려달라고 그게 있습니다. 충남 충북에 대해서 금산 입장에서는 이제는 그렇죠. 네. 이제는 굳이 뭐 금산 대전부터 대전에 붙었지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 그런 거 고민들이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충청도 쪽에 그것이 좀 많아요 고민들이. 근본 원인은 충북 충남 다 합쳐서 인구가 적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더 뺏기면 좀 애매한 상황이라. 충남북이 그 도로 따지면 제일 인구가 적죠. 강원도보다 많을 겁니다. 강원도. 합치면. 아, 근데 이제 이 삼남이라고 할 때는
전라 경상 충청인데 네. 거기 비하면 압도적으로 밀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천이 컸고 그래서 제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증평까지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증평은 일단 뭐 더 이상 크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이제 힘내시길 바란다. 징가포르로서. 네. 아니 아까 그 청주의 그 구도심 북쪽에 네. 구도심 북쪽에 그러니까 철도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아, 그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1921년에 만든 역은 청주역이. 네, 1차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증평 청안역이 23년이고 네네네. 뒤돌아 보죠. 여기입니다. 청주시 도시재생업센터고 위치는 어디냐면 좀 크게 보시면 아실 겁니다. 도청의 북쪽이에요. 아 저기가 원래 역자리라고요? 1차 역입니다. 아. 지금도 가보면 그래서 약간 역을 복원해 놨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역사 전시관도 일부러 여기 있는 거고. 그러니까 청주가 도청시청 중심으로 해서 남북으로 갈라진다고 보면 네. 남쪽은 조선시대나 그 이전까지 붙어 있었던 것들이고 고려나 이 북쪽은 이제 근대 공간인 거죠. 네네네. 거기에 역사관이 있을 만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위치가 더 넘어가면 이 공예관도 있고 청주대학교도 있고 딱 중간쯤입니다. 이 위치가 좋은데요. 네. 근데 당시로서 외곽이겠죠. 네. 아주 구도심 때는. 네. 그래서 노선을 보시면 대충 이렇게 들어와서 시내로 들어와서 휜 겁니다. 이렇게 휘어가지고 지금의 요쯤에도 휩니다. 네. 그래서 산업단지 라인으로 지금 옛날 없었지만 산업단지가 일로 들어가서 빠져나가는 네. 조치원으로. 네. 그랬고 이제 2차, 1차가 여기고 네. 68년에 이전한 데는 1968년에 네, 21년, 68년. 두 번째는 여기 현재 3일 브리제하임이라고 지금 아파트예요? 바뀌었습니다. 청주 중앙중학교니까 딱 청주 중간이죠. 네. 구도심과 신도심의 중간, 딱 무심천 근처 여기였어요. 이걸 보시면 여기 해가지고 이렇게 휘어가지고 무심천을 지납니다. 보시면 길이 약간 휘어 있죠. 여기 아, 네네네. 여기 철길이에요. 아, 지적도로 보면 네. 티가 나네요. 철 이런 식으로 아하. 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상상의 철도 답사할 때 네네. 길이 옛날 철길이 생각하시면 재밌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때는 이제 청주가 슬슬 섬유공업으로 뛰기 시작한 시점이라 이제 동쪽 강원도의 각종 물자들을 가지고 오고 이쪽에 공단들과 있기 시작하는 네네네. 역할을 하죠. 네네. 그래서 이쪽도 보면 중간중간에 철도 지번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산업철도로서 성격이 강해지다 보니까 네네. 청주 시민으로서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지. 차라리 우리는 혈도 없고 말래라는 게 돼버리는. 그래서 철도청과 이제 합의가 돼가지고 빼버린 게 3차 청주역이다라는. 지금 현재. 네, 현재. 하지만 아마 조만간 북청주역이 4차 청주역이 될 것 같다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부지런한 분들은 벌써 투자를 하고 계신다. 네.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딴 분들하고 얘기했는데 참 세상에 불로소득이 없어요. 정말 부지런해요. 아, 그거 하시는 그러니까. 분들도. 저 최근에 약간 경매 쪽 하는 분들하고 좀 안면을 트게 됐는데 네. 보면 법원에 경매하잖아요. 네네. 공매는 온라인으로 하지만 경매장 가면 각종 학원에서 오셔가지고 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어떻게 가격이 매겨지나 정말 열심히시다고. 네네네. 보면 그 느끼는 게 공짜는 없다 세상에. 물론 이제 노력에 비해서 어느 정도 그 과실이 커지냐 작아지냐는 뭐 차이 있겠지만. 사실 과실이 크달까 위험 이제 수당이 큰 거죠. 아, 그렇죠. 망하면 또 폭삭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청주를 보면 청주역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네. 청주역이 있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충북선 위주로 한번 쭉 네. 살펴봤고요. 그리고 마무리를 한 말씀을 드리면 네. 그래서 조치원역은 사실은 원래 계획상 완성된 게 아닌데 일제 때 있었던 계획 원래는 좀 내려가서 장항으로 갈 거였지만 그때 계획했던 일부를 여전히 충청남도 서쪽 지사들은 지사나 그 군청들은 보령선이라는 계획 또 충남 문화철도 이런 식으로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 제가 이번 책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100년 전 계획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 최근에 살아있는 사례 중에 하나가 이 보령선이라는 거. 네. 아 근데 철도라는 게 약간 좀 뭐 네네. 너무 근본적인 질문이죠. 근본적 질문이죠. 네. 철도라는 게 과거 예를 들면 뭐 3, 40년대, 5, 60년대 그 의미가 지금 있습니까? 예전에 비하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지금 하지만 예전에 대전이라는 데가 정말 네. 회덕군과 공주군의 사이 끼어가지고 좀 아무것도 없던 대전 리잖아요. 근데 그게 대전 광역시가 된 것처럼 네, 네.
이 정도 파급이 있을 것이냐는 건 말할 수 없어요. 예. 하지만 KTX 오송역이 만들어지면서 네. 오송이 그렇게 거점이 될 줄은 몰랐던 거죠. 여전히 파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철도가 들어오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죠. 그러니까 서울과 연결되지 않은 거라도 아는 건 경우는 중요한 지적이신 거죠. 근데 이 보령선은 조천호랑 연결되잖아요. 아. 조천호 어쨌든 경부선이거든. 네네네. KTX는 안 들어오지만. 그 지금 충청남도의 꿈은 네. 서해선이 하나 들어옵니다. 여의도까지 가는. 여의도? 그러니까 서해선 따라서 신안산선 갈아타면 여의도 가는 1시간 거리예요. 홍성까지. 여의도 홍성이. 지금 이게 저는 GTX보다 더 파급이 클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서해선 라인이. 화성 서부, 평택 서부, 충남 서부를 네. 완전히 바꿔놓을 철도가 될 아, 거예요. 새로 이렇게 이어요? 쭉 이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 그건 확실해요? 이거는 이제 공사 중이에요. 아, 지금.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화성 평택 말씀드리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아. 서해안 고속도로 이상으로 파급을 줄 겁니다. 맨날 막히잖아요, 서해안 고속도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철도는 막히지 않거든. 그렇죠. 그리고 시간 맞춰 오거든요. 예.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장항선 일부가 지금 수도권 전선 1호선으로 흡수되고 있고, 그리고 개량 끝났고, 네네네. 그리고 이게 들어오면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충남 서부가, 북부가. 이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그리고 공주가 있고, 근데 KTX 공주역이 사실 애매하잖아요 좀. 네네네네네. 그래서 세종과 공주를 이어서 뭔가 좀 만드는 또 다른 철도를 만들고 싶어해요. KTX 공주역도 애매하고 세종역은 없다 보니까 네네. 조치원역을 세종역으로 바꾸려고 그랬는데 영기군청에 있었던 조치원 사람들의 자존심 또 고집이 있거든. 왜 우리가 세종이냐고.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근데 철도가 예전에 비하면 파업이 대전만큼은 이제 아니겠지만 네네. 여전히 광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도시고 KTX 광명역 아. 여전히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네네네. 자, 오늘 우리 충북선 열차 따라서 과거의 계획 그리고 지금 변화하는 모습들까지 한번 쭉 살펴봤고요. 우리 말씀을 듣다 보면 항상 고민들이 그러니까 질문들이 남습니다. 어디에 그러면 집을 사고 어디에 살아야 될까 이런 질문들이 날 땐 뭘 네. 보면 좋을까요? 여기 네, 제가 적어놨죠.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훌륭하십니다. 네. 김시덕 박사님의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책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여러분의 도시 이야기 여러분 찾아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시덕 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